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마음놀이터 이음 창의 코칭 심리상담센터 마음지기 이지은 센터장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네, 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면접 뽀개기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합격해 보자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학회 이제 1급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이 많은데요. 한국상담심리학회 또한 1급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면접에 대한 불안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면접 준비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잘 준비할 수 있겠고 또 불안도 어느 정도 조금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제 면접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인제 이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가 사실 인제 오픈하면 우리가 인제 그런 부분은 또 학교에서 또 짝짝짝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제가 들어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어떻게 보는지 또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면접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안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모호한 상황,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안이 높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일대 다로 싸우러 가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 들어가고 심사위원은 두세 명, 세 명이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낮추는 건 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괜찮죠. 그죠? 근데 일단은 면접에 보는 형태는 한국상담학회나 한국심리학회나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한국상담학회의 면접 시험에 대한 세부 영역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크게 비슷하긴 해요. 상담심리학회하고. 일단은 1급은 상담 이론 및 슈퍼비전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지식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슈퍼비전에 대한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담 윤리를 보죠. 그리고 이제 상담 윤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것을 실제 사례에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 윤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추론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 심리사 1급 한국상담 심리학회에서는요. 상담 실무 능력 이것도 이제 사례를 보고 진단하고 심리검사 결과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이론에 대해서 사례 개념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상담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여기서 나오듯이 상담 윤리에 대해서도 이제 얼마나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실무에서 또는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학회를 보면 이 네 가지의 영역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상담 이론입니다. 네, 상담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례 개념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평가 영역 하나. 두 번째는 양 1급들은 슈퍼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슈퍼비전에 대한 것들입니다. 슈퍼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 슈퍼비전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상담 윤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는지 역량.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영역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상담의 어떤 그 면접의 절차를 보면 첫 번째는 심사위원이 한 두세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들어가는 거죠. 혼자 들어가서 한 12분 또는 15분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고 또 면접장 입실 전에 사례를 배부받죠. 그죠? 그리고 사례를 읽을 시간을 줍니다. 한 8분에서 10분, 12분 이렇게 그때 해마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읽게 되고 그러니까 면접장에 입실하게 되고 이제 입실하면 이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례뿐만이 아니고 윤리라든가 아니면 슈퍼비전이라든가 그런 평가 영역, 아까 제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의 평가 영역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질의하고 또 나는 나의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접 진행이라든가 면접 평가 영역은 해마다 학회에서 공지하고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제 참고를 이제 공지사항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심사의 공정성을 매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저희 지원자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매뉴얼이 있는 듯 하고요. 면접 질문도 사전에 표준화된 면접 질문의 어떤 양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정한 면접 심사가 되기 위해서 학회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상황이나 또는 학습 스타일이나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4가지의 주요 평가 영역이 있다. 첫 번째는 상담 이론, 그리고 그걸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이거를 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일단 상담 이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1급 정도면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사례 개념화에 대한 과정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자리에서 사례 개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수준보다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요 상담 이론에 대한 숙지의 수준이 뭐냐? 그럼 저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이론에 대한 주요 개념은 알고 있어요. 방어기제 뭔지 알아야 되고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의 종류 뭔지 알아야 돼요. 자, CBT를 본다면 핵심 신념이 뭐고 중간 신념이 뭐고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가 뭐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근데 이론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서 문제, 심리적 문제, 역기능적인 행동, 문제 행동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내가 읽은 사례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상담 이론에서는 우리가 상담 이론의 공통된 틀이 있잖아요. 인간관이 있고 그 상담 이론에서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상담 이론은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상담 이론은 상담 방법, 상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선생님들 사례 개념화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례 개념화 내용. 자, 우리가 크게 사례 개념화의 내용은 크게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요소고, 두 번째는 설명적 요소고, 세 번째는 치료적 요소입니다. 자, 기술적 요소는 내담자에 대해 호소 문제가 뭐고,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명적 요소는 그것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상담자의 전문적 식견이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치료적 요소는 뭐예요? 상담 목표.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거야? 어떻게 상담할 거야? 네, 상담 목표와 상담 개입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을 이론별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고급 사례 개념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첫 번째는 이론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은 이론서 갖고 계시고 하나만 두세 개 쫙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건 이제 저의 책이 저의 커넥션 전혀 없어요. 특정 책을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하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떤 걸 했냐면
학대 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 아마 이 책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권성만 교수님이 쓰신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심지어는 권성만 교수님 강의 영상까지 이제 학지사에 인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수강료 내고 수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담 박사를 전공했고 박사 학위도 있는데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다시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론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책을 우리가 다 암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스타일대로 정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실 때 조금 구조화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냥 브로드하게 막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화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한 이 이론에서 문제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다다다닥 쓰는 거죠. 두 번째, 이 이론의 상담 목표는 뭔가? 다다닥 쓰고. 상담 개입 방법은 뭔가? 다다닥 쓰는 거죠. 그래서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 이것을 그냥 암기를 하시면, 머무는 게 아니라 사례를 봐요. 그러니까 내 사례도 괜찮고요. 오픈된 사례도 괜찮아요. 오픈된 사례를 보고 이론별로 사례 개념화를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례 개념화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의 핵심 개념들의 예상 문제 뽑으셔야 돼요. 예를 투사적 동일시는 뭡니까? 뭐 이런 문제. 대상관계 예측 이런 거 보면 이제 투자적 동의시는 뭡니까? 이런 것들. 대상관계에서 내재와의 과정은 뭡니까? 막 이런 것들을 모의 예상 문제 뽑고 선생님 나름대로 답변을 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암기 반드시 필요하고요. 암기뿐만이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찾아야죠. 구글링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 써놨는지. 그래서 막 찾고, 또 하나는 논문. 리스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대상관계 이렇게 키워드 써서 그 논문들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신 이론 들어가죠. 최신 이론. 우리가 말하는 뭐 수용 전문, 변증법적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자기 심리학이 나오고 있고 또 마음 챙김도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는 뭐예요? 다문화 상담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LGBT, LGBT 상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사례 개념화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서 이것도 저도 정리를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슈퍼비전의 주요 개념 이해든 슈퍼비전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슈퍼비전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슈퍼비전 내용에 대해서 숙지라는 건 뭐냐. 일단 슈퍼비전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슈퍼비전 방법이 뭐냐. 그리고 슈퍼비전 이론들이 있습니다. 정신력도 슈퍼비전이라든지 또는 인지행동 슈퍼비전이라든지 인간중심 상담 슈퍼비전이라든지 또는 슈퍼비전 고유의 이론이 있잖아요. 홀로웨이 체계적 모델이라든지 또는 발달 슈퍼비전 모델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슈퍼비전 이론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이론별로 슈퍼비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슈퍼비전에 당연히 이론서 갖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슈퍼비전을 한 3책을 봤어요. 3개의 책을 봤는데 이제 학지사에서 나온 상담 슈퍼비전의 실제라는 게 있고요. 유영권 교수님이 아마 메인 저자인 것 같아요. 첫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방기현 선생님이 쓰신 지금 제 연구실에 없기 때문에 방기현 선생님이 쓰신 상담 슈퍼비전의 실제도 봤고 또 여기 이제 슈퍼비전의 실제 이 책도 사실 이제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슈퍼비전 책을 한 3권, 4권 봤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슈퍼비전의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낫고 그래도 가장 정리가 잘 된 게 학지사에서 나온 전혀 컨넥션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 가장 잘 정리된 게 학지사에서 나온 상담 슈퍼비전의 실제 이 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읽고 똑같이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론서에서
그 슈퍼비전의 이론서에서 본 모의 예상 뽑아야 되겠죠. 슈퍼비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슈퍼비전 방법은 무엇인가? 집단 슈퍼비전의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 개인 슈퍼비전의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정리해서 네,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저는 했습니다. 자, 상담 윤리. 자, 상담 윤리는 일단 학회 규정의 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숙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라는 것은요, 모호하면 안 돼요. 특히 1급자는 이런 슈퍼바이즈의 어떤 윤리적인 민감성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이 1급 상담자는 윤리적 민감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호하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윤리규정에 대해서 숙지라는 것은 일단은 윤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사례나 상황에 윤리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윤리적 쟁점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차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윤리규정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사실 윤리규정은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요. 자, 우리가 4가지의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모범 답안은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윤리규정이라는 거예요. 자, 상담 이런 슈퍼비전 뭐 나올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족보는 있는 게 뭐냐? 윤리규정이라는 거죠. 윤리규정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윤리규정 하나는 확실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완전 답안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윤리규정을 정말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리규정이 딸딸딸딸 외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양은 작아요. 한 2, 4페이지? 그래서 일단은 학교 윤리규정을 출력하시든지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자주 볼 수 있게 갖고 다니셔야 돼요. 출력해서 내 책가방에 넣든지 휴대폰에 저장하든지 다운받은 파일을. 그래서 저는 3주 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윤리규정을 매일 보고 잤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따로 공부 시간을 내기에는 분량이 작고 그렇다고 막 앉아서 그걸 규정을 막 외우기에는 잘 안 외워지는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반복, 그 윤리규정을 내가 체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비는 시간, 쉬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윤리규정을 반복적으로 수시로 읽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리적 쟁점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양학회에서 그런 공지로 자료를 냈어요. 윤리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사항을 놓고 이거는 무슨 윤리규정 몇 규정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상담 학회도 있고 상담 심리 학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저는 그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윤리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윤리 규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상담학회에 공지사항이 오픈된 거죠. 예를 들어 내 자격이 그게 없는데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센터장이 얘기를 해라 뭐 이러면 이 윤리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조금 돌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윤리적인 그런 숙지를 위해서 우리 양학회에 보면 배너나 동영상 학습할 수 있어요. 그쵸? 거기에 윤리 규정에 대한 동영상들을 올려놔요. 학회에서. 근데 그건 비용이 0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수강을 하고 수강을 하면 자료가 줘요. PDF 파일로. 그 자료가 너무 좋은 자료예요. 네?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올려놨어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심리검사 이제 해석 역량인데요. 자, 상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심리검사를 일단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심리검사에 대한 해석한다는 것은 일단은 심리검사 결과로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타당도나 임상 그 척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이상심리 즉 DSM-5와 연결이 돼서 어떤 그 문제로 진단될 수 있는지 어떤 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심리검사 기초 다시 좀 공부했어요. 특히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MMPI-2, 그 다음에 SCTA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특히 그 리스크 4판과 5판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MMPI-2 기초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뭐 쌍코드, 쓰리코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상심리 공부 다시 했습니다. 네, 이상심리 공부 다시 했고요. 또 DSM-5 공부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평가 요소, 우리가 심리평가를 하려면 심리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동 관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담자의 호소 문제 또는 지금 현재의 심리적인 어려움, 또 발달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DSM-5에 어떤 장애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쌤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놀이터 이용 창의 코칭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면접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요. 아까처럼 주요 이름별 사례 개념화 스터디 하는데 가장 큰 워크숍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DSM-5 핵심 증상, 모든 DSM-5의 증상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주요 내담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그런 어떤 증상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윤리, 되게 중요하죠. 윤리 스터디. 이런 상황에선 이런 윤리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에 대한 것들도 살펴볼 수 같이 스터디를 하고요. 이제 면접 대비 특강을 신청하시는 분한테 제가 공부한 어떤 요약한 이런 어떤 자료와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선생님들 공부한 자료와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워크숍 일정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모의 면접 실습도 준비를 해요.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워크숍 신청자 중 희망자만 신청을 하시고요. 이때는 정말 학회에서 면접 절차에 걸쳐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 홍보가 나와 있어요. 개인회원 홍보, 기관회원 홍보, 그래서 마음놀이터 이름 치시면 저희 홍보 워크숍 홍보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도 거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면접 꼭 1등 잘 보셔가지고요. 1급 상담사 취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